네,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꼼토 중학국어 3학년 1학기. 자, 박시전 배우고 있습니다. 고전소설이고요. 자, 고전소설 박시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교재 113쪽이고요. 마지막 시간인 만큼 더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문단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동생 용울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용골대가 박씨의 피와 당에 쳐들어왔죠? 그런데 엄청난 진이 심겨져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불을 지르기 위해서 군사들을 몰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문단 그러자 갑자기 오색 구름이 자욱한 가운데 나무들이 무수한 군사로 변하더니 북소리 고함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수많은 용과 호랑이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바람과 구름을 크게 일으키며 오랑캐 군사들을 겹겹이 에워쌌다. 천지가 아득한 가운데 나뭇가지와 잎은 깃발과 창칼로 변했다. 하늘에서는 신장들이 큰 창과 큰 칼을 들고 내려와 적군을 몰아쳤다. 사면에 울음소리가 낭자하여 산천이 무너지는 듯했다. 오랑캐 군사들은 신장의 호령소리에 넋을 잃고 허둥거리다가 밟혀 죽는 자가 그 수를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자, 이거 뭡니까? 기억 니은을 묶어보면 박씨의 비범한 능력이죠. 엄청나죠? 칼로 찔러서 죽인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밟혀 죽은 게 그 수를 알 수 없을 정도라 그랬으니까 박씨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당황한 용골대는 급히 군사를 뒤로 물렸다. 그제 하늘이 맑아지고 살벌한 소리가 그치고 신장들이 사라졌다. 왜요? 용골대가 왜 당황한 거죠? 용골대가 당황한 이유는 뭡니까? 박씨의 도술 때문에, 그죠? 청단 오랑캐 장수와 군사들이 정신을 수습하여 다시 칼을 들고 쳐들어가려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맑은 날이 순식간에 다시 어두워지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지척을 분간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용울대 역시 감히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용울대의 머리만 쳐다보며 탄식할 뿐이었다. 이때 나무 사이로 한 여자가 나타났다. 어리석은 용골대야, 내 동생 용울대가 내 칼에 놀란 혼이 되었는데 너까지 내 칼에 죽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느냐. 용골대는 이 말을 듣고 분을 참을 수가 없었다. 대체 어떤 계집이 감히 장부를 희롱하느냐? 이게 뭡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걸 통해서 남성 우월적 사고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감히 남자한테 여자가 웬 말이냐 뭐 이런 소리예요. 사실 이거 막 그렇게 지금 요즘에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우월적 사고. 이 당시엔 이랬으니까요. 불행하게도 내 동생은 내 손에 죽었지만 나는 이미 조선의 임금의 항서를 받은 몸이다. 이제 너희도 우리나라 백성인데 어찌 우리를 해치려 하느냐.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여자로구나. 살려두어서 쓸데가 없으니 나와서 내 칼을 받아라. 개화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용울대의 머리만 가리키면서 조롱을 하였다. 나는 충렬 부인의 시비 개화다. 너야말로 참으로 가련한 사내로구나. 내 동생 울때도 내 손에 죽었는데 너 역시 나같이 연약한 여자 하나 당하지 못해 그렇게 분통해 하느냐? 참으로 가련한 놈이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개화가 용골대를 조롱합니다. 자, 지금 보세요. 여기서요. 박씨가 나와서 지금 용골대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개화가 나와 싸우는 거죠. 시비인 개화가 나와서 이런 능력을 보여주니까 박씨의 능력은 더 엄청날 것이다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넌지시 암시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114쪽 커문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골대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새로 만든 활에 외전을 먹여 쏘았다. 외전은 길이가 짧은 화살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개화를 막치기는커녕 예유거걸음 앞에가 떨어져 버렸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용골대가 다시 군사를 몰아쳤다. 모든 군사를 한꺼번에 화살을 쏘아라! 명령을 들은 군사들은 앞다퉈 화살을 쏘았지만 역시 하나도 맞히지 못했다. 화살만 허비한 채 가슴이 막혀 어찌할 바 모르고 있던 용골대는 황급히 김자점을 불렀다. 너희도 이제 우리나라 백성이다. 얼른 도성의 군사들을 뽑아서 저 팔문금 사진을 깨뜨리고 박씨와 개화를 잡아들여라. 만약 거역한다면 군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서리빨 같은 장군의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이 김자점의 태도를, 이거 김자점이 한 말이죠? 김자점의 현실 수능적 태도죠. 이미 나라를 뭐 한 거예요? 빼앗긴 거잖아요. 이미 항복을 했으니까 따르는 게 마땅하다라는 모습인데
지금 이 김자정을 어떻게 묘사했어요? 부정적으로 묘사했어요. 김자정을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라는 소리는 왜 부정적으로 묘사했냐면 그 당시 백성들이 김자정을 아주 마이너스, 즉 부정적으로 봤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 당시 민중들은 청나라와 화친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봤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기억해 두세요. 김자정은 급히 군사를 모아 대포 한 방을 쏜 뒤 팔문금사진에 에워쌌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진이 변하여 100여 길이나 되는 듯이 되었다. 갑작스러운 일을 당황하던 용골대가 꾀를 내어 군사들에게 팔문진 사면에 못을 받게 한 뒤 화약을 묻게 했다. 너희가 아무리 1000가지로 변화하는 술수를 가졌다고 한들 오늘에 어찌 살기를 바랄까. 목숨이 아깝거든 바로 나와 몸을 던져라. 피와 당을 향해 무수히 욕을 했지만 고요한 정적만이 흐를 뿐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용골대가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일시에 불을 지르니 화약 터지는 소리가 산천을 무너뜨릴 것 같았다. 사면에 불이 일어나서 불빛이 하늘을 가득 메웠다. 이건 뭐 과장법이죠, 뭐. 그만큼 불길이 높이 치솟았다 이 소리죠. 이때 박씨 부인이 옥으로 된 발을 걷고 나와 손에 옥화선을 쥐고 불을 향해 붙였다. 그러자 갑자기 큰 바람이 불면서 불 기운이 오히려 오랑캐 진영을 덮쳤다.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오랑캐 장졸들이 불꽃 한가운데서 천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넋을 잃고 허둥거리다가 무수히 짓밟혀 죽었다. 순식간에 피화당 근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것도 계속해서 지금 박씨의 비범한 능력 그리고 비현실적인 모습. 박씨의 비범한 능력.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15쪽 넘어갑니다. 옥화선이라는 것은 옥으로 깎아 만든 부채라는 건데요. 굉장히 기이한 능력이 있는 부채를 의미합니다. 허문단 용골대는 크게 놀라 급히 물러났다. 한 번의 싸움에 이겨 상복을 받았으니 이미 큰 공을 세웠거나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장졸들만 다 죽이게 되었거나 이런 절통하고 분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통곡을 하며 몸부림쳤지만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우리 임금이 장조를 전장에 보내시고 7년 가뭄에 비 기다리듯이 기다리실 텐데 무슨 면목으로 임금을 뵌단 말인가. 우리 제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할 듯하니 이제라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좋겠구나. 모든 장수와 군사가 용골대의 말에 살 길을 찾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셨다. 이 부분 잠깐만요. 이 부분을 보시면 기억 부분을 보시면 이거는 역사적 사실과 뭐죠? 반대죠. 역사와는 반대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학적으로 민족적 치욕을 보상받고자 하는 바람이 형상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고문당 갑니다. 용골대가 모든 장졸들을 뒤로 물린 뒤 왕비와 세자, 대군을 모시고 장안에 재물과 미녀를 거두어 돌아갈 채비를 꾸렸다. 오랑캐에게 잡혀가는 사람들의 슬픈 울음소리가 장안을 진동했다. 박씨가 개화를 시켜 용골대에게 소리쳤다. 무지한 오랑캐 놈들아, 내 말을 들어라. 조선의 운수가 사나워 은혜도 모르는 너희에게 패배를 당했지만 왕비는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런 뜻을 둔다면 내 너희를 몰살시킬 것이니 당장 왕비를 모셔오너라. 하지만 용골대는 오히려 코웃음을 날렸다. 참으로 가소롭구나. 우리는 이미 조선왕의 항서를 받았다.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는 우리 뜻에 달린 일이니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결국 요 기억니은 묶은 부분 있죠? 이것은 지금 박씨가 이렇게 주장하고 신기한 도수를 부리는 것은 역사적으로 반대가 되는 이야기죠? 민족적인 치욕을 보상받기 위한 마음이 형상화되어 있는 거지만 요 기억니은으로 묶은 부분은 뭐예요? 사실 역사적으로는 이 부분이 뭐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병자호란의 패배 자체가 사실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병자호란의 패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병자호란의 패배는 사실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 오히려 욕설만 무수히 퍼붓고 듣지 않자 개화가 다시 소리쳤다. 너희 뜻이 진실로 그러하다면 내 재주를 한 번 더 보여주겠다. 개화가 주문을 외자 문득 공중에서 두 줄기 무지개가 일어나며 모진 비가 천지를 뒤덮을 듯 쏟아졌다. 뒤에 얼음이 얼고 그 위로는 흰눈이 날리니 오랑캐 군사들의 말발굽이 땅에부터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게 되었다. 그제야 용골대는 사태가 예사롭지 않음을 깨달았다. 또 이것도 뭐예요? 지금 이것도 비현실적인 모습이죠. 고전소설의 특징 비현실성이 계속 드러납니다. 당초 우리 왕비께서 분부하시기를 장안에 신인이 있을 것이니 20에게 후원을 범치 말라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지금이라도 부인에게 빌어 무사히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용골대가 갑옷을 벗고 창칼을 버린 뒤 무릎을 꿇고 해걸어했다. 소장이 천하를 두루 다니다 조선까지 나왔지만 지금까지 무릎을 꿇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장이라고 말했죠? 스스로를 낮춘 말이에요. 그건 지금 이제 박씨의 능력에 뭐한 거예요? 항복했다 이 소리예요. 이제 부인 앞에 무릎을 꿇어 비나이다. 부인의 명대로 왕비는 모셔가지 않을 것이니 부디 길을 열어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것도 뭐죠? 이것도 민족적 치욕을 문학적으로 보상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보상받으려는 그 심리가 드러난다.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죠. 당장 여러분들이 최신형 휴대폰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것을 꿈을 꿀 수는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 휴대폰을 가지면 이러이러 할 것이다. 그런 것이 바로 박시전이에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16쪽이에요. 자, 다음 마지막 페이지 116페이지. 자, 무수히 애원하자 그제야 박씨가 발을 걷고 나왔다. 원래 너의 씨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려 했었다. 하지만 내 사람 목숨 죽인 것은 내가 사람 목숨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에 용서하는 것이니 내 말대로 왕비는 모셔가지 마라. 그러니까 박씨의 인물됨,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내 말대로 왕비는 모셔가지 마라. 너희가 부득이 세자와 대군을 모셔간다면 하늘의 뜻이기에 거역치 못하겠구나. 세자와 대군을 모셔간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죠. 부디 조심하여 모셔가라. 그렇지 않으면 신장과 감옷 입은 군사를 몰아 너희를 다 죽인 뒤 너희 국왕을 사로잡아 분함을 풀고 무죄한 백성까지 남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앉아있어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부디 내 말을 명심하라. 박씨의 지금 비범함이 또 드러나는 거죠? 오랑캐 병사들은 황급히 머리를 조아리고 용골대는 다시 애원을 했다. 말씀드리기 황송하오나 소장 아우의 머리를 내주시면 부인의 태산 같은 은혜는 잊지 않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박씨는 고개를 저었다. 듣거라. 옛날 조양자는 지백의 머리를 오칠하여 두고 진양성에서 패한 원수를 갚았다 하더구나. 우리도 용울대의 머리를 내어주지 않고 남한산성에서 패한 분을 조금이라도 풀 것이다. 아무리 애고를 해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다. 이 말을 들은 용골대는 그저 용울대의 머리를 보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소주제를 보시면요, 박씨의 도술에 혼이 난 용골대가 무릎을 꿇고 애고라는 거죠. 뒷부분에 줄거리는 건 이제 행복한 결말이라 그랬죠. 고전수설의 특징은 박씨는 용골대에게 임경업 장군을 뵙고 가라고 명령하고 임금이 황복한 줄 모르는 임경업 장군은 의주로운 용골대 일행을 무찌른다. 이에 용골대는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청나라로 돌아간다. 조정으로 돌아온 임금은 박씨의 지략을 칭송하며 박씨를 정경 부인에 봉한다. 그래서 이게 고전소설의 특징인 행복한 결말로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바로 117페이지 소단을 한 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박씨가 비범한 능력으로 청나라 군대를 물리치는 내용이죠. 자, 보세요.
배경은 조선 후기 병자호란 때고 20여 개 집과 한반도 전역이고 주제는 병자호란의 패배의 굴욕감과 극복과 민족의 자긍심 고치 쉽게 외워두십시오. 민족적 치욕을 문학적으로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 알았죠? 기억해 두십시오. 병자호란은 역사적 사실을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전기적 요소, 비현실적인 요소가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설화적 요소는 변신 모티프. 박씨 얼굴 바뀌었죠? 바로 그 변신 모티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구성으로 살펴보면 20회가 혼인하는 박씨는 박색이었죠. 박색 얼굴이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박색이었으나 어질고 현명하였고 박씨는 추한 외모 때문에 천대를 받았으나 애군이 다하고 허물을 벗고 미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위기 부분에서는 기룡대가 20액을 암살하려나 박씨가 미리 예견해서 구해주고요. 절정 부분에서는 청구의 용골대 형제가 조선을 침공하자 박씨는 도수를 부려 용골대 아우 용울대를 죽이고 용골대를 물리친다. 그리고 결말은 청군을 물리친 공로로 큰 공을 인정받아 정경부인을 보냈습니다. 자, 박씨 부인을 대하는 등장인물의 태도. 20액 박색이라는 이유로 박씨를 멀리하죠. 얼굴이 못생겼다고. 박씨가 허물을 벗은 뒤에는 자신의 태도로 반성하고. 박초사 박씨가 허물을 벗고 박복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요. 이상봉은 박씨 도학과 덕행이 뛰어남을 높이 평가하는 거죠. 유일하게 박씨를 플러스로 보는 인물이죠. 그리고 박씨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게 누구니까? 용골대죠. 용골대. 박씨의 도술로 무서운 병사를 이룬 뒤에 박씨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죠. 그 다음에 후원에서 외로이 지내 박씨의 처지를 보고 안타까워한다. 이게 개화죠. 12개화. 박시존의 의와 가치는 별 붙여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의 뛰어난 능력을 강조했다. 남편을 과거에서 장원급제시켰죠. 신통한 능력을 발휘해서 구름을 타고 금강산에 다녀왔죠. 선견지명을 발휘해서 20액을 암살하려는 천국공주 기룡대의 계획을 막았죠. 하지만 역사를 실제와 다르게 표현했다. 조선은 청에 패하여 굴욕적인 항복을 했지만 박시전에서는 용골대 형제를 물리친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와 가치는 무엇이냐? 무능한 지배층에 대한 무슨 의식? 비판의식. 여성도 우수한 능력으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조존의식을 반영했고요. 병자호란의 패배로 인한 국민적 치욕을 싣고 문학적으로나마 보상을 받으려 한 것이 바로 이 소설의 의와 가치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박시전 모든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자, 긴 시간 공부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요. 문제를 다 풀어 오시고 소단어 한눈에 보기 오마이노트까지가 다음 시간까지의 숙제입니다. 알았죠? 열심히 공부해 주는 모습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